자, B단계 유형 9번부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죠. 자, 이 녀석 우리가 개념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쪽에 8-4번에 나와 있는 이 개념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문제 한번 볼게요. x에 관계없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자, 여기가 단서가 이렇게 생기죠.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자, 그러면은 몇 차 부등식이라 했어요? 그렇죠. 2차 부등식이라고 했고, 여기에 문자가 떴다면, 우리 케이스 몇 개 분류하죠? 그렇죠. 케이스 두 개만 분류하죠. 케이스 두 개 분류. 어떻게 분류하죠? 그렇죠. A가 양수이거나 또는 A가 음수이거나 두 개 분류하죠. 자, 0보다 작다. 즉, x축보다 아래쪽에 모든 x의 값을 가져야 되므로 얘는 무슨 볼록이어야 돼요? 그렇죠. 위로 볼록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A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x축이고 모든 그래프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죠. 따라서 위로 볼록이어야 되며 이렇게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a가 음수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판별식 D4를 쓸게요. 짝수 공식이죠. 이 녀석이 만나지 않아야 되므로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면 자, 9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5a가 0보다 작고요. 5a로 묶어주면 이거 둘이 5a 제곱입니다. 5a로 묶어주면 a 플러스 3으로 묶이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녀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얘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한다. 즉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므로 최종적인 a의 범위는 그렇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습니다. 이때 정수 a의 합을 구하라 했죠. 정수 a의 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만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958번 문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잠깐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자, 충분히 풀어보셨으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번에는 부등식이라고 써있죠? 자, 아까 위에 있는 문제에서는 그쵸, 2차 부등식이라고 했고 2차 부등식일 때 최고차항의 문자가 뜨면 케이스 두 개 분류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그냥 부등식인데 최고차항의 문자가 떴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케이스 몇 개 분류한다? 그렇죠. 3개 분류한다. 케이스를 3개로 분류한다. 자, 어떻게 분류하죠? 자, 이 녀석이 0보다 클 때, 이 녀석이 0일 때, 이 녀석이 0보다 작을 때로 분류하겠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0일 때 먼저 하겠습니다. m이 1일 때, 그 다음에 양수일 때, m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음수일 때, m이 1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케이스 3개 분류할게요. 자, 첫 번째. 자, m이 1일 때 한번 해봅시다. m이 1이면은 요거 두 개 다 0 되죠. 자, 그러면은 3이 0보다 크다가 돼서 얘는 항상 성립하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m이 1도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m이 1보다 클 때입니다. m이 1보다 크면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 항상 x축 위에 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므로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돼. x축과 만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즉, d 짝수죠. d4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요거 풀어볼게요. 요걸 풀어보면요. 짝수 공식 쓰면 자, n-1의 제곱 마이너스 3괄호 n-1이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여기 n-1을 하나의 문자로 보시고 바로 해 구해버립시다. n-1이 0보다 작거나 n-1이 3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m이 1보다 작거나 m이 4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전개할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얘하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므로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이 녀석이 되겠죠. 이때는 m이 4보다 크다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m이 1보다 작을 때죠. m이 1보다 작을 때가 세 번째 케이스다.
자, 그럼 m이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이므로 얘가 위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이 항상 0보다 클 수는 없죠. 이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요거는 패스하시고요. 이렇게 케이스 3개 중에서 첫 번째 케이스 m이 1일 때 성립했죠.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m이 1일 때 성립했으면 이것도 답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과 두 번째 케이스에서 이 녀석, 세 번째에서는 안 나오죠?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5어로 묶어줘야 된다. 케이스 분류하면 접속사가 또는이에요.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이 두 녀석을 합쳐주면 어떻게 되나요? 아, 선생님이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 부등호를 이렇게 작다라고 썼어야 되는데 크다라고 써버렸죠. 미안합니다. 요것만 다시 풀게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까 요거 한 문자로 보고 부등식 풀었죠. 지금 음수예요. 자, 그럼 사이 범위로 나오겠죠. m 빼기 1이 0하고 3 사이로 나오고 m이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로 나와요. 자, m이 1보다 큰 경우에 이 녀석이랑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 되므로 이때는 그대로 1하고 4 사이가 나오겠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와 이 세 번째 케이스를 모두 합쳐줘야 돼. 접속사가 또는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여기서 5어로 묶어주면 최종 정답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나중에 이 문제를 풀 때 얼른 눈치를 채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m이 1일 때랑 m이 1이 아닐 때로 사실 나눈 다음에 이때는 된다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m이 1이 아니라면 이것이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0보다 작으면 바로 위로 볼록이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둘 중에 하나의 경우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몇 차, 차수가 안 나온 부등식은 케이스 3개 분류하신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형 10번 갈게요. 자, 2차 부등식. 자, 해를 갖지 않는 경우죠. 자,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바꾸기로 했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마이너스 x제곱 2가로 a 플러스 3x 플러스 4가로 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있는 부등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등식으로 바꿔주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이 녀석이 성립해야 합니다로 바뀝니다. 이렇게 성립해야 된다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이고요.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면 되므로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 일단 위로 볼록은 확정이 됐죠.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만나지 않으면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에서 D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을 해보시면요. 판별식이 A 플러스 3의 제곱이고요. 제곱이고요. 플러스로 바뀌어서 4가로 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것 또한 A 플러스 3이 공통이므로 A 플러스 3을 하나의 문자로 보고 해를 구해주시면 사이 범위인 마이너스 4하고 0이 나오고요. 양변을 3으로 빼주면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961번 풀어보세요. 잠깐 멈추고 푸세요. 시작! 자, 충분히 풀어보셨으니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뭐가 떴죠? 그렇죠. 부등식이 떴고 문자 떴죠. 최고차항에 문자 뜨면 자, 얘를 케이스 몇 개 분류한다? 그렇죠. 케이스 3개 분류한다. 자, 요거 케이스 분류를 여러분들 습관화 좀 하세요. 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 아니면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분류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라고 나왔으면 얘를 어떻게 바꿨죠?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k 빼기 3x제곱 마이너스 2가로 k 빼기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녀석이 성립해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부등호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등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부등식이라는 이 멘트는 그대로 변함이 없겠죠. 자, 요것만 바뀐 거예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케이스 분류할 건데요. 자, 쌤이 케이스 3개 분류한다 했는데 케이스 2개 분류로 바꿔볼게요. 자, 케이스 2개 분류로 바꿉니다. 잘 보세요. 케이스 2개 분류. 잘 봐.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 녀석을 케이스 2개 분류로 선생님 바꿨어요. 선생님. 케이스 2개 분류로 바꿨다니요? 아까는 케이스 3개 분류라며요. 잠깐 설명했는데 케이스 2개를 이렇게 분류하자고요. k 빼기 3이 0일 때 또는 k 빼기 3이 0이 아닐 때 이렇게 분류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k가 3일 때 한번 해봅시다. k가 3이면 요거 두 개 다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만 남고 그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냐? 요것은 성립하므로 k는 3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성립했고요. 두 번째는 k가 3이 아니면 자,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만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위로 볼록이어야 되며 이렇게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만 해당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짝수 공식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해 보면요. k 빼기 3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가로 k 빼기 3이 0보다 작다고요. 이것도 k 빼기 3이 공통이고 사이 범위인 마이너스 2와 0 사이가 나오고요. 이거는 양변에 3을 더해주시면 1하고 1 이상 3 이하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므로 최종적인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3을 빼고 3보다 작다가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가 나왔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인 이렇게 나왔어요. 케이스 두 개를 분류했다는 거는 K가 3이 아니라면 양수일 때는 안 되고 음수일 때로 문제를 풀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생각해 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케이스 두 개를 분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접속사가 5호고요. 여기서 둘이 합쳐주면 다시 K가 이쪽에 등호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1 이상 3 이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유형 11번 갈게요. 자, 제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이렇게 제한 범위가 있죠? 자, 이렇게 제한 범위가 있습니다. 이 제한 범위에서 제한 범위가 있을 때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하도록 그러면은 문제는 이렇게 풀리죠. x가 2하고 5 범위에서의 이 2차 함수 그래프만 살려두고 그 녀석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면 됩니다. 이 범위에 있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축이 문제죠. 그렇죠. 이 녀석이 축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 축이 여기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될 거고 그럼 그래프의 범위가 그래프의 부분이 정확히 나올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축을 알아요, 몰라요? 축을 알죠? 자, 축 한번 구해봅시다. 자, 축 공식을 써보면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공식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2a분의 b라는 공식에 대입을 하면 얘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이므로 위로 볼록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이 축을 표시하겠게요. 축이 x는 현재 1입니다. 자, 그럼 1이 여기 사이에 없죠. 그럼 여기 있는 2부터 5까지는 여기 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므로 여기다 그대로 표시를 하세요. 여기에 x는 2가 있고요. 이게 x값이고요. 이 정도의 x값이 5가 되고요. 자, 그래프는 2부터 5까지만 살려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양 끝을 포함해서 2부터 5까지만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이 제한 범위에서 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 핑크색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핑크색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될까요? x축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 부분만 살아남잖아요. 자,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만나는 거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만나는 거 되죠. 0이어도 된대요. 그 다음에 그 녀석보다 더 아래에 있어도 되나요? x축이? 그렇죠. x축이 더 아래에 있어도 되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밑에 것만 살려두고요. 이 녀석이 이 점을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이 그래프 중에서 가장 작은, 즉 최소값이죠. 이 최소값이 누구보다,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면 되므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있는 요 나사람, 이 범위에서의 그래프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여기가 최소값이죠. 그 최소값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면 되므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최소값은 x에다가 얼마 값이죠? x에다 5 대입한 값이죠. 선생님이 이쪽에 있는 이 식을 f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라고 한다면 최소값은 f5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요게 y는 fx예요, 지금. 이 식이 y는 fx이므로 여기 있는 녀석의 최소값은 즉 y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x가 5일 때의 함수값인 f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10 플러스 2k가 0 이상이 되고요. 이 k는 15 이상이 돼서 k는 2분의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정수 k의 최소값이래요. 자, 정수 k의 최소값은 얼마죠? 그렇죠. 7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 8이죠. 8. 미안합니다. 자, 이거보다, 이 7.5죠. 7.5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이니 8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제한 범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자, 즉, 제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 둘게요. 이건 팁이에요. 축이 제한 범위에, 제한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축을 정확히 알 수 있는지와 축을 알 수 있을 때 또는 없을 때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 같이 축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2차 함계수와 1차 함계수 이 두 개를 알면 축 공식에 대입해서 축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2차 함계수와 1차 함계수를 알면 축을 알 수 있는 거고, 축을 알 수 있으면 이 제한 범위에서 살아남는 그래프의 최대치수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축을 알 수 있을 때는 이 제한 범위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축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녀석이 선생님이 풀어보려고 할 965번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965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봅시다. 963번 문제가 있군요. 963번으로 먼저 문제를 좀 풀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963번 문제를 이렇게 써볼게요. 축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적어둘게요. 축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조금 전에 962번이 축을 알 수 있는 경우고요. 얘가 축 알 수 있는 경우. 얘가 축을 알 수 있는 경우였어요. 너무 갈게 썼네. 자, 이 문제가 축을 알 수 있는 경우였고, 자, 963번 문제가 축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한 문제 더 해봅시다. 자, 여기도 제한 범위 똑같죠? 자, 축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축 공식을 대입해보면, 자, 요거 정리를 먼저 해가지고 대입을 해야 돼요. 마음이 앞섰죠? 자,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이쪽을 영어를 만들어요. 이쪽으로 2항을 먼저 시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빼기 9. 2항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2항 해놓고 푸는 게 우리가 풀었던 스타일이므로 하는 거예요. 2항 안 해도 돼요, 원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축 공식을 대입해보면 축이 2분의 a가 됩니다. 그렇죠? 축이 2분의 a가 돼요. 그럼 이 축을 우리가 축이 이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축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좀 쉬운 게 여기 보시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기만 하면 돼요. 요 이차 함수가. 그러면 쌤이 여기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x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있고 여기에 0과 3이 있다고 합시다. 자, 지금 요 제한 범위예요. 그러면 이 축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또는 0이나 3이 될 수도 있지. 케이스가 5가지가 사실 나와요.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 3, 4일 때, 3일 때, 3보다 클 때로 나오는데 만약에 축이 여기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나는 여기 선생님이 체크한 0하고 3 사이 이 부분에서만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면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이에서 아래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위쪽에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프가 좀 더 이렇게 넓게 폭이 벌어져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축이죠, 지금. 여기가 축이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야지만 이 사이에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면 얘가 살짝 3 쪽으로 더 붙어도 상관없나요? 이렇게 축이 이렇게 이게 대칭입니다. 여기 3에 붙어도 3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므로 성립하겠죠. 3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는 이 0하고 3에서의 함수값 중에서 최대값인 F3이라고 그러죠. 이 F3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도 되겠죠. 얘는 항상 0보다 작아야 되지. F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0은 항상 0보다 작아져요, 그냥. 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 축을 살짝 옮겨볼게요. 축이 0하고 3 사이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0하고 3 사이에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만나야겠죠. 이런 식으로 0하고 3 사이에서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야겠죠. 축이 살짝 0 쪽에 치우쳐져 있다면은 이 녀석이 이렇게 대칭이 될 거고 그러면 3까지는 허용이 되겠지. 자, 3일 때 F3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0에서는 무조건 F3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작아지겠죠. 그 다음 축이 3쪽에 좀 치우쳐져 있다면 이 녀석을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우리는 조금 더 0하고 만나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작거나 같아도 되니까 이렇게 0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려줘도 상관없겠죠. 그쵸? 여기서 작거나 같다 때문에 그래요. 그럼 0에서는 함수값이 F0에서는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그거보다 무조건 F3에서는 0보다 작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보고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 녀석이 3보다 큰 쪽으로 간다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좀 더 위에 있는 최대값이죠? 그럼 0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만 안 그려지면 돼요. 자, 그러면 축이 0보다 작은 쪽에 있든 0에 있든 0, 3 사이에 있든 3에 있든 3보다 큰 쪽에 있든 간에 이 끝에서의 함수값들이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F0에서 함수값이죠. 이 녀석이 쌤이 fx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쪽에 있는 요 식 있죠? 왼쪽에 있는 이 식을 fx라고 보는 거야. 그럼 f0은 0에서 함수값이죠? 0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3에서의 함수값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여기가 이고입니다. 콤마. 콤마 또는 아니에요.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0에서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3에서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F0을 한번 구해볼게요. F0을 구해보면 A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얘는 인수분해해서 풀면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가 나옵니다. 자, F3 구해볼게요. 9 빼기 3A 플러스 A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A제곱 빼기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A는 0하고 3 사이가 나오죠.
자, 그럼 둘이 어떻게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이고입니다. 동시에 만족하면 답은 0하고 3 사이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조금 더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원래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이 녀석이 0보다 작은, 여기 있는 케이스 범위, 아까 선생님이 0하고 3 사이라 했죠. 그럼 이 축이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축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이 축이 3보다 클 때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원래 풀어주시는 게 정석인데, 이렇게 작거나 같다 해서는 항상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고,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축이 어디 있든 간에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 F0이나 또는 F3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값이잖아요. 그 녀석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 나머지 범위에서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므로 이렇게 양 끝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인 범위를 구해주시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건 조금 그러니까 쉬운 문제입니다. 축을 알 수는 없지만 좀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축을 알 수 없는 경우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965번 문제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조금 상문제입니다. 요거는 좀 중문제 난이도. 축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좀 난이도가 하예요. 이건 난이도가 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965번 잠깐 멈춰놓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충분히 고민해서 풀어보시길 바래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fx와 gx를 줬고요. 제한 범위에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니까 요거 대입하고 대입할 건데 쌤이 항상 오른쪽을 0을 만들어줘라 했기 때문에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로 이거 부등식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항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둘이 빼보시면요. 2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ax가 되고요.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리고 이 제한 범위는 똑같아요. 자, 축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자, 축을 구해보시면은 x는 a가 돼버리죠. 축공식 대입하면요. x 마이너스 2a분의 b 대입하면 x는 a가 됩니다. 자, 이 a는 요 제한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중문제 같이 이쪽이 작거나 같은 경우가 아니라 지금 큰 경우입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이 해서 위쪽으로 항상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존재하게 되려면 얘는 정확히 축을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인 요 A가 이 제한 범위보다 여기 있을지 이 사이에 있을지 3보다 클지 이 0을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갑니다. 자, 케이스 1, A가 축이 0보다 작은 경우, 이 제한 범위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럼 풀어볼게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려놓고요. 자, 요 문제 조금 복잡하지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주시길 바래요. 자, 여기가 A죠? 축이니까. 근데 축이 0보다 작다고 했으면 이 제한 범위는 축보다 오른쪽에 있죠. 여기가 0이고요. 요 정도가 3이 되겠죠. 자, 그럼 제한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거나 같은 딱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딱 이 부분을 말했을 때 항상 0보다 크려면 무슨 값을 기준으로? 그렇죠. 최소값을 기준으로. 이해되시죠? 여기가 최소값입니다. 자, 무슨 값이요? 그렇죠. 최소값이. 자, 이거 잘 생각하세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죠. 자, 0보다 커야 돼요. 이 핑크색 부분만 0보다 크면 돼요. 그럼 가장 아래쪽에 있는 가장 작은 값 자체가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전부 다 0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푸는 거예요. 자,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인가요? 0일 때죠. 여기다 0을 대입합니다. 날라가죠? 요거만 남았네요. 그래서 2a 제곱 빼기 3a 빼기 5가 0보다 크고요. 자, 요거 인수분해 되죠? 2, 1, 마이너스 5, 1이 되겠죠. 그래서 2a 빼기 5 이해됐습니까?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이쪽 계속 0이죠. 자, a는 벌어지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2분의 5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답이 아니라요.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게 답이잖아요. 그럼 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되겠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게 첫 번째 케이스에서 축이 0보다 작을 때의 a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축이 0하고 3 사이인데 0하고 3을 포함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버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똑같이 그려놓고 생각을 합시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축을 A라고 하고요. 여기 등호 일단 빼고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하고 3 사이에 A가 있는데 뭐 0이 이 정도 있다면 3은 뭐 이 정도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제한 범위는 0하고 3 사이니까 쌤이 체크한 이 핑크색 부분의 그래프만 살고요. 이것이 항상 0보다 크려면 무슨 값을 기준으로? 그렇죠. 최소값만 생각하면 돼요. 제한 범위에서 여기서는 최소값이죠. 이게 만약에 작다,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최대값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최대값 풀어봤죠. 최소값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쪽에 등호가 있다면 여기가 0이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만 그래프가 살아도 얘가 최소값이고 이쪽에 등호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살고 그때도 최소값은 A겠죠. 따라서 A에서 최소값을 갖고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A를 대입해야 돼요. 이 범위, 이 이차함수식에다 X 대신 이 X 자리에 A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2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가 되죠. 자, 이 창 다 사라지네요. 요거는 마이너스 3a가 이항하면 5보다 크고요.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꼭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너하고 너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조금 전에 등호 넣어도 된다 했죠, 이제. 그럼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얘는 없죠. 얘는 해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세 번째 케이스만 남았네요. 세 번째 케이스는 축이 3보다 큰 경우죠. A가 3보다 크다를 이렇게 썼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축이 3보다 큰 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축 표시하시고요. 자, 그럼 축이 3보다 크니까 제한 범위 0하고 3은 전부 다 왼쪽에 있을 거고요. 자,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체크한 부분만 남고 그 녀석이 0보다 크려면 마찬가지 무슨 값이? 그렇죠. 최소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고요. 최소값은 이번엔 3을 대입하죠. 자, 여기다가 3 대입하겠습니다. 자, 18 마이너스 12a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고요. 정리할게요. a 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13은 0입니다. 0보다 크죠? 0보다 큽니다. 자, 인수분해 되죠? 2, 1,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므로 그리고 인수분해 식을 써볼까요? 2a 빼기 13, a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얘는 크니까 벌어지죠? 자, a가 작은 거 1보다는 작다 또는 큰 거 a가 2분의 13보다는 크다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최종 답은 3보다 크면서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얘는 안 되고 얘만 되겠죠. 그래서 A가 2분의 13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아까 해가 안 나왔고요.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해가 나왔어요. 자, 케이스 분류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모두 합쳐줘야 됩니다. 접속사가 뭐기 때문에? 그렇죠. 5월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는 2분의 13보다 크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축의 범위를 모를 때, 축을 알 수가 없을 때는 제한 범위에서 축의 케이스를 대략 세 가지로, 0보다 클 때는 세 가지로 나눠서 주로 최소값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963번도 축을 알 수 없는 경우인데 이때는 최대값으로 문제를 전부 다 풀었거든요. 두 개 비교를 좀 해주시고 얘가 좀 더 간단해서 난이도를 중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여기서 시간을 좀 오래 걸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쪽 단원이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유형 12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와 2차 부등식 중에서 만나는 경우 해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 자, 체크해 볼게요. 2차 함수가 누구보다?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래요. 그 녀석이 얘래요. 자, 위쪽에 있으니까 크다는 뜻이죠.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플러스 2보다 크다. 이 녀석의 해가 2라고 3, 4이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세울 수 있겠나요? 정리해볼까요? 오른쪽으로 이항할게요. 얘가 음수니까 그냥 이렇게 이항을 해서 부등호는 잘 써봅시다. 자,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이렇게 정리되고, 요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이쪽에 있는 걸 다 이쪽으로 넘겨서 0보다 작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놔두고요. 이 녀석의 해가 2라고 3, 4이래요. 자, 무슨 볼록이죠? 그렇죠.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면서 해가 2라고 3, 4, 2가 나와요. 0보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이 식을 x제곱 빼기 a 빼기 1 x 빼기 b 플러스 2를 x 빼기 1 x 빼기 3이라고 인수분해했다고 놔도 되겠죠? 아니면 이거 지우고 이 녀석 자체가 여기 최고차 계수는 1로 똑같으면서 0보다 작다로 부등식을 세워도 되고요. 어떻게 하셔든지 상관없고요. 또는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어찌됐건 요거 정리하면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그 녀석이 마이너스 4가 돼서요. a는 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3이 나와서요.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 있는 값이죠. 자,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해보면 5-2가 돼서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69번 도전. 자, 충분히 생각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969번은 위쪽에다 풀게요. 자, 똑같아요. 몇 차 함수가, 2차 함수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 범위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겠죠?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2차 부등식 m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mn 플러스 17이 x축은 0이죠. 0보다 위쪽에 있다. 0보다 크다. 이것의 해가 얼마다? 마이너스 3하고 5 사이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를 했는데 이게 여기에 문자가 떴죠. 이렇게 최고차의 문자가 뜨면 이게 몇 차인지, 그냥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알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여기서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2차 부등식이겠죠. 2차 부등식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2차 부등식이면, 자,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위쪽에 있는 부분의 해가 사이 범위가 나왔다는 말은 위로 블록이란 뜻이에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그려졌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5죠. 이것이 0보다 큰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녀석의 해는 마이너스 3하고 5 이렇게 사이 범위가 나오게 되므로 첫 번째는 m이 음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 두 녀석이 누구의 근인가요? 이쪽을 0으로 만드는 2차 방정식의 근이죠. 자,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풀어볼까요?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자, 여기서 바로 갑니다. 두 근의 합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n분의 n이고요.
그 녀석이 2가 됩니다. 요거 두근의 합이에요. 여기서 n은 마이너스 2m이 나오고요. 두근의 곱공식을 쓰면요. 이것분의 이거죠. m분의 mn 플러스 17이고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양변에 m을 곱하면서 n 대신 2m을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2m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m 제곱이고 플러스 17은 얘가 마이너스 15m입니다. 자, 2m 제곱 마이너스 15m 마이너스 17은 0이 되고요. 자, 인수분해 해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여기서 m은 2분의 17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얘는 답이 아니고 얘가 답이겠죠? 왜냐면 m이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이때 n은 얼마가 나오나요?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주면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m 플러스 n 값이므로 얘는 이거와 이거를 더해주니까 1이 되겠죠? 답은 4번이 정답이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게 몇 차인지가 나오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져주시면은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유형 13번으로 바로 떠납시다. 자, 두 그래프의 이치관계 중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똑같아요. 자, 이차 함수가 어떤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정수 m의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정수 m의 최대 최소값의 곱을 구하래요. 자, 똑같이 갑니다. 어떻게?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mx 빼기 8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위쪽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는 문자 안 떴어요. 바로 2차 공식이죠.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문제로 바뀐 거죠. 자, 그럼 정리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자, 얘가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붕 떠 있어야겠죠? 따라서 d는 0보다 작다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판별식 대입하면요.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작다죠? 자, 이걸 풀면요. m 플러스 2가 마이너스 6과 6 사이로 나오고요. m은 2를 빼주면 마이너스 8하고 4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최대값은 얼마예요? 최대값은 3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므로 곱하면 마이너스 21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972번 바로 도전하세요. 자, 시작! 자, 이것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바로 영상 보지 마시고 꼭 멈춰놓고 충분히 풀어보세요. 충분히.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자, 어떤 또 다른 함수라 했죠? 얘는 몇 차란 말 없네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그럼 얘도 모든 실수라고 쓸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얘는 몇 차 부등식이에요? 그냥 부등식이에요? 그냥 부등식이죠? 왜냐면 여기가 그냥 함수라 했어요. 얘는 2차 맞는데 여기 k가 양수일지 0일지 음수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함수라 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의 부등식은 몇 차인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그냥 부등식 2x 제곱 플러스 2kx가 k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0보다 작도록 이 말이죠. 이것이 성립한다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등식이라는 이유는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죄송해요. 여기가 음수니까. 자, 넘기면 k 플러스 2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2가로 k 플러스 2x가 되고요.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것이 성립한다로 문제가 바뀝니다. 자, 여기서 부등식 맞죠? 얘가 몇 차인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떴으면 이걸 가지고 케이스 몇 개 분류한다? 원래는 3개인데 2개만 분류하자. 자, 0일 때 분류해 볼게요. k가 마이너스 2일 때죠? 이거 0일 때니까 k가 마이너스 2일 때 2개 날라가고요. 4만 남고 4가 0보다 크다. 이거 항상 성립하죠? 자, 그러면 이때는 k는 마이너스 2가 해당되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k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입니다. 그럼 얘가 양수나 음수인데 이 녀석이 2차 함수일 거고 그 녀석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무슨 볼록이어야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붕 떠 있어야겠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 D4죠? 그 녀석이 0보다 작아야겠죠. 판별식 풀어보면요.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로 k 플러스 2가 0보다 작고요. k 플러스 2가 0하고 4 사이가 나오며 k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이 범위를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므로 이때는 그대로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가 또는으로 묶일 거고요. 정답은 최종 범위가 얼마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를 포함을 해주고 2보다 작다. 이 녀석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아요. 자, 케이스 몇 개 분류했어요? 3개 안 하고 2개 분류했죠? 자, 아까도 선생님이 케이스 2개 분류했던 거 어디 한번 볼까요? 요거. 케이스 2개 분류했죠? 자, 여기서 케이스 2개 분류할 때 쌤이 요거를 잠깐 하나 빼먹은 것 같아. 잠깐만 봐봐요. 961번 잠깐 돌아와 보세요. 여기 답은 맞는데, 쌤이 여기 판별식만 생각을 했거든요. 좀 전에. k가 3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위로 볼록이라 했기 때문에 k는 3보다 작다. 음수여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접하거나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되고, 여기서 k가 3보다 작은 범위하고 얘하고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 범위가 나온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모두 합쳐줘서 최종적인 답이 생긴 겁니다. 답에는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풀이 과정은 이걸 빼먹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자, 보충 메모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972번까지 했고요. 자, 97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2차 부등식 활용 문제인데요. 아주 간단한 문제 같아요. 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40, 25인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 x 줄이고 세로의 길이 x 늘려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750, 안녕? 750 이상이 되도록 x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750 이상이라 했으니까 이 직사각형은 가로를 줄였네요. 40 빼기 x고요. 세로 늘렸죠? 25 플러스 x고요. 그 녀석이 넓이가 7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 풀어주시면 이렇게 곱해볼까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인가요? 1000이네요. 1000. 1000 플러스 15x 마이너스 x 제곱이 750 이상이 되고요. 우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250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자, 이거 풀면요. x 빼기 25와 x 플러스 10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x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0하고 25 사이의 범위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한 범위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따지고 문제를 풀어버렸죠. 자, x는 여기서 줄었으니까 40보다는 작거나 0보단 크겠죠. 그리고 늘린 거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동시에 x는 줄였으니까 0보다는 크거나 안 줄였을 수 있죠. 작거나 같고 40보다는 작아야겠죠. 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이 x 줄일 수 있는 범위가 40보다는 작거나 그렇죠. 작아야겠죠. 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범위 이 녀석과 여기 있는 제한 범위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보면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2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x는 25cm죠. 25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대값이죠. 자, 다음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자, 조금 쉬운 문제로 이제 갈게요. 자, 유형이 연립이차 부등식입니다. 이거는 각각 구해서 수직선에 그려서 동시에 만족한 x의 범위 중에서 정수 x의 개수죠. 자, 첫 번째 거 풀면요. 이거 풀면 x가 1 미만 또는 2 초과죠. 자, 요거 풀면 x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3하고 4 사이가 되겠죠. 요게 빨리빨리 안 된 사람들은 연산 공부 좀 하세요. 수익선을 안 그려도 나와야 돼요, 원래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밑에 거부터 그릴게요. 자, 마이너스 3하고 4 사이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위에 거는 1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대요. 이렇게 가죠? 따라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얘고요. 그 중에서 정수 x는 누구누구 나오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3 들어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들어가죠. 여기는 빵꾸예요, 빵꾸. 그 다음에 누구 들어가나요? 그렇죠. 3하고 4까지 들어가죠. 정답은 몇 개? 6개가 정답 3번이 되겠죠. 자, 이쪽에도 뭐 풀 상문제가 별로 없어서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해가 주어진 2차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고 했죠. 자, 위에 거를 풀어보면 자,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가 나오고요. 자, 아래 걸 풀어보면요. E하고 A하고 크기 비교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해를 줬기 때문에 얘를 수직선에다 한번 풀어볼게요.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현재 여기가 3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예요. 그리고 여기가 2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공통해입니다. 여기가 공통해가 나와야 돼요. 이게 공통해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사입범위일 거고 그 사입범위가 이 공통해가 나오려면 얘가 하나가 2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꺾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녀석, 핑크색으로 표시한 이 녀석은 하나는 2가 맞고요.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A가 이렇게 가져야겠죠. 그래야지만 얘가 연립 2차 부등식의 공통해가 되고요. 자, 이때 이 A는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요? 그렇죠.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직선을 잘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985번도 잠깐 멈춰놓고 깊이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자, 986번 풀어보셨죠? 자, 설명합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이 부등식은 어떻게 풀죠? 연립부등식이죠? 요렇게 하나와 요렇게 하나 풀어야 되겠죠?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3x.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2x 플러스 a 이렇게 하나 놓고, 두 번째는 2x 플러스 a가 2x제곱 플러스 7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만 놔야 되겠죠? 자, 이 녀석의 해가,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이려면 이 녀석의 해도 이것도 모든 실수가 해가 돼야 되고요. 밑에 있는 것도 동시에 만족한 해가 모든 실수이면 밑에 것도 모든 실수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모든 실수이려면요. 정리했을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빼기 3이 0보다 크다죠. 선생님이 이쪽을 이렇게 넘겼습니다. 자, 밑에 것도 똑같이 오른쪽을 넘길게요. 자, 2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것도 모든 실수, 이것도 모든 실수.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것도 모든 실수이려면요. 자, 판별식,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많이 하면은 요거 안 해도 됩니다. 자, x축보다 안 만나고 아래로 보려고 해서 붕 떠 있어야겠죠? 따라서 판별식 짝수 공식이 0보다 작거나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1 빼기 a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야 되고 a는 4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아래로 볼록이죠? 이제 붕 떠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 성립하겠죠. 따라서 얘는 짝수 공식이며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주면 되죠. 자, 공식 대입하면 1 플러스 2a 마이너스 14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a가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 두 녀석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죠. 이것도 모든 실수, 이것도 모든 실수. 따라서 두 녀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의 범위를 구해보면 4보다 크고요.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3부에서 만나요.